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10월 14일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에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국경 부근 8개 포병 여단에 완전 무장과 사격대기 태세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제기한 각종 주장들의 진위를 밝히라며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지난 9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43개월 만에 20만 명을 밑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추가 침투할 가능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경 부근 8개 포병 여단에 완전히 무장하고 사격 대기 태세로 바꿀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총참모부는 이틀 전 완전히 무장한 8개 포병 여단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작전 보장 사업을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상황을 가정해 각 부대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총참모부는 또 평양에 반항공 감시 초소를 증강하고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로 엄중한 긴장이 조성됐다며 이번 조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별도 담화를 통해 우리 측을 강력히 규탄한 만큼 당분간 남북한의 긴장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들에 대해 잇따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이에 친윤계가 독대를 앞두고 왜 그러냐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가 최근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들을 잇따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데 불편한 기색을 표했습니다. 특히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둔 제안 단계에서부터 측근들을 통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공개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원조 친윤계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은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게 평론 수준의 정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최근 도이치모터스 관련 검찰 기소 판단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주문한 게 얄팍한 정치 공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 측은 이처럼 김 여사의 활동 자제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 대응을 자제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라며 한 대표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는데 재보선을 앞두고 여권 내 갈등이 증폭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50차례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조사 대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한 게 알려지자 민주당이 대통령이 가장 큰 수혜자였다며 명 씨 주장에 해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쏟아내는 각종 주장의 진위를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50번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중 49번에서 1위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른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엎치락 뒤치락 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명 씨가 조사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이 그 수혜자라며 윤 대통령도 직접 해명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내용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할 때 수사 대상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43개월 만에 20만 명을 밑돌았는데요. 20대와 40대 가입자 수가 잇따라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총 1,500만 명 정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 증가폭은 잇따라 줄어드는 추세인데 늘어난 가입자 수가 20만 명을 밑돈 것은 43개월 만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 속에 전체 취업자 수 규모도 줄어든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 수가 계속 하락 중인데 각각 4.6%와 1.4% 내려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각각 8.4%와 3.1%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졌는데 건설 경기에 계속된 부진으로 가입자가 14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올해 노벨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잇따라 배출하고 있는데요. 문학상을 거머쥔 우리나라 한강 작가에 이어 일본의 원폭 생존자 단체 니혼히 단교가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로 124년을 맞은 노벨상에서 예상 밖의 수상 사례가 이어지며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한국인 그리고 아시아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품에 안자 외신들은 잇따라 놀라움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평화상은 반핵운동을 펼쳐온 일본의 원폭 생존자 단체 니혼히 단교가 받았는데 지금 진행 중인 전쟁들과 이번 수상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보아가 1년 7개월 만에 단독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대표곡 넘버원 등을 포함한 다채로운 무대로 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가수 보아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단독 콘서트 보아 원스 오운을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아는 약 1년 7개월 만에 열린 콘서트에서 자신의 대표곡 넘버원과 아틀란티스 소녀 등 총 24곡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서울 공연에서 이틀 모두 매진을 기록한 보아는 대만 등에서 아시아 라이브 투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유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전라와 경상, 제주 등 남부 지방에는 2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해안 주변은 60mm 이상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권에는 5에서 10,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에는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하늘이 차차 개면서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수요일인 모레는 밤낮으로 기온 변화가 더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는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개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수원, 대전 23도, 춘천은 22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속초와 강릉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남부지방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제주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전주 19도, 부산 2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4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비가 내린 후 개겠고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강원 영동에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금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후 남부지방에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